안녕하십니까. 반유영TV의 반유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최근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갖다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뭐라고 할까, 대한민국 한글이 원본으로 해서 문학상을 갖다가 탄 작품을 갖다가 원본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환호를 했고요. 그리고 책이 지금 품절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요. 제가 본 거하고는, 제가 본 시점하고는 완전히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본 시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갖다가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 주관적인 그런 얘기를 갖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강 작가의 책을 갖다가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문은 했는데 6만 5천 원에 5권을 준다고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음 주 수요일쯤 도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갖다가 주관적으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갖다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그걸 갖다 보게 된 거는 KBS 스타 TV에서 2016년에 한강 작가가 맨 부커상을 갖다가 수상을 했는데, 수상을 하고 나서 KBS 스타 TV 거기서 맨 부커상 한강을 만나다라는 그런 내용이 한 30분에서 40분짜리 그 내용을 갖다가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게 됐고요. 거기서 한강 작가가 자신이 좀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갖다가 낭독을 하는데, 낭독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한강 작가가 다른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강 작가하고 경쟁하게 된 분들이 계시죠. 일본에 유명한 소설가가 한 분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유명한 소설가가 계시고요. 호주에도 계시고요. 그 세 분이 아주 강력했다고 하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한강 작가가 왜 선정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저희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약간 좀 색다른 거니까, 이런 견해도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아마 선정된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갖기를 저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은 노벨상 중에서도 거의 톱이거든요. 거의 최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의 나이가 54세예요. 1970년생이고 이렇게 빨리 노벨 문학상을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많은 업적을 갖다 쌓아 올린,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캐리어를 갖다 쌓아 올린 분 중에서 선정하는 게 노벨 문학상인데, 이분한테 돌연히 노벨 문학상이 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갖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강 작가의 책을 갖다 읽지 않은 상태고 주문만 한 상태다. 다만 8년 전에 2016년에 맨 부어커상을 갖다 한강 작가가 수상하고 나서 그때 KBS 스타 TV에서 한 30분에서 40분짜리 그 내용 중에서 한강 작가가 읽어주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탔구나. 그리고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죠.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라는 수상 이유를 갖다가 노벨상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대체 산문이라는 게 뭐냐라고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이버 국어사전에 들어가서 산문을 갖다 살펴보니까 문학 율법과 같은 외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문장으로 쓴 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설, 수필이 갖다 산문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강렬한 시적 소설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목이죠. 소설에 주는데 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강 작가가 수상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라는 것은 자연이나 인생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흥과 사상 따위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이다. 이것이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시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제가 KBS 스타TV 맨 부어커 상을 탄 한강을 만나다는 거기서 한강 작가가 자기의 그 당시에 그 상을 갖다 수상하게 만든 채식주의자라는 그 내용의 일부를 갖다 읽는데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설이라는 거는 이제 줄거리로 해서 쭉 이렇게 연결되죠. 물 흐름처럼 쭉 이렇게 연결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그 어떤 한 상황에 직면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갖다 얘기를 하자면 그 주인공이 뭐에 쫓겼고 그리고 주인공이 농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 농장에 걸려있는 그 날고기, 그 다음에 고기 덩어리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고기 덩어리를 보고서 나오는 장면에 대해서 그 한강 작가가 표현을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뭐 자기가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그 농장에 들어가게 됐고 뭐 농장 안에서 본 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농장을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소설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그 내용을 갖다 읽어보게 되면 저는 그 내용 중에서 이런 아주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느낌인 거 아니? 그 내용 중에서 소풍이라는 그런 시가 연상되는 거예요. 소풍이라는 그런 걸 갖다가 주제로 한 시가 연상되고 그리고 얼굴이라는 그걸 갖다 주제로 한 시가 연상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지를 않겠습니다. 근데 시라는 게 뭡니까? 시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소월 작가의 진달래꽃을 갖다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진달래꽃은 뭐냐면 김소월 작가께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김소월 작가께서 진달래꽃을 보면서 진달래꽃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사한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신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뢰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진달래꽃을 바라보면서 김소월 작가는 진달래꽃 그 자체를 갖다 표현한 게 아니고 진달래꽃과 자기의 감정을 갖다가 그대로 연결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채식주의자의 내용 중에서 갑자기 농장 안에서 소풍을 갖다 연상을 해요. 소풍을 연상하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소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족들이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고 화목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소설에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노벨상을 갖다 수상했던 위원들이 바라봤을 때는 야, 이건 너무 독특하고 창의적이다. 라는 그런 아마 인상을 갖다 깊게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설에서 나타나지 않는 시를 갖다가 소설 지점에 그 시를 갖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대부분 소설을 갖다 보게 되면 그 맥락이 주로 물처럼 흘러갑니다. 근데 그 물처럼 흘러가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그 물을 갖다 엄청나게 많이 표현을 해요. 시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포 속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육식을 안 하는 그 여인의 삶을 갖다가 그린 게 채식주의자인데, 그 안에서, 농장 안에서 본 고기 덩어리들을 보면서 느끼는
엄청난 트라우마, 그리고 괴로움. 근데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소풍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면서 그 소풍에서 펼쳐졌던 전경이 그대로 적어집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하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가족들이 모여갖고 무슨 고기 구워 먹는 거, 기타 등등 그런 내용이 쭉 들어가요. 이것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소풍이라는 그것에 연상되는 걸 갖다 그대로 적어버려요. 한강이라는 작가는. 그리고 그 뒤에 그 농장을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얼굴이라는 에서 연상되는 그걸 갖다가 그대로 적어버립니다. 그게 아주 짧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굴이라는 걸 갖다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생각되죠. 그걸 갖다 시로 여러분들이 표현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그 표현을 갖다가 소설에서 그냥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소설을 보는 사람들은 당황스러워요. 도대체 소설이 왜 이렇게 흘러가나. 근데 이걸 갖다가 노벨상을 갖다가 주는 위원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기존에는 없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노벨 문학상을 갖다 선정받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를 갖다가 한번 보시는데 제가 김소월 시인이 지은 갯용을 갖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가 말한 것이 연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소월 시인은 계열이라는 계열이 뭡니까? 조그마한 시냇물이죠. 그 시냇물을 보면서 뭘 연상했냐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가도 아주 가시지 않으시다던 그러한 약속은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안노라심을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이지요. 이렇게 김소월 시인은 개울에서 그것을 보고 자기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그게 한강 작가가 자기 소설에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강 작가가 처음 데뷔할 때 시인으로 데뷔했죠. 처음 데뷔할 때 시인으로 데뷔했다는 건 뭐냐면은 시인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시인으로서 데뷔를 하고 소설가로서 변신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소설가의 변신 이외에도 시인으로서의 역량이 그대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융합돼 있어요. 그 융합된 그런 모습을 갖다가 노벨 문학상을 선정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들이 많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소설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함과 창의성을 갖다 느낀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이렇게 표현했었죠.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이거는 상을 갖다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이것도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다고는 볼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트라우마에 우리는 4.13 제주하고 그다음에 5.18을 갖다 얘기했는데요. 요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를 갖다 공격한다든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갖다 공격한다든지, 그거에 비해서는 4.13이라든지 5.18은 상당히 적습니다. 양과 질 지역에서는 상당히 적어요. 그러므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레바논의 그런 사태에 대해서 작가들도 앞으로 글을 갖다 많이 쓸 겁니다. 근데 그런 글로서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13이라든지 5.18이 갖다 드러낸 것에 대해서 이것이 선정 이유로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정 이유는 한 가지의 강력한 힘이다. 어떤 작가도 시도하지 않았던 소설의 내용에 시를 갖다가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그냥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래서 공포 속에서 소풍이라는 것 갖다가 주인공이 떠올리고 그 다음은 그 소풍의 내용으로 그냥 연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아마 노벨상 노벨 문학상을 갖다가 선정했던 그 위원들은 이거는 소설에서 새로운 장르라는 아마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정 이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이런 경우는 모든 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적 트라우마는 다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이것도 뭐 전 세계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이 결정적이죠. 강렬한 시적 소설이다. 자, 그래서 저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갖다 수상한 이유는 그 소설 속에 어느 지점마다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지점마다 시적인 요소, 그러니까 시적으로 뭐 전개되는 제가 말씀드린 뭐 김소월의 진달래 꽃이나 그 개울처럼 어떤 물체라든지 어떤 것을 봤을 때 느끼는 인간의 감정을 갖다가 시로서 그냥 표현해 버렸어요. 그것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이유라고 저는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 낳아보세, 애 낳아보세, 우리도 한번 애 낳아